일단 하버드 대학교는 만년 2등 대학교입니다. GPA가 B도 안 되는 C급에 해당하는 학생도 하버드에 합격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합격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버드를 노리고 있다, 혹은 하버드에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샤튜브 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몇 명의 학생이 하버드에 합격을 하고, 이런 하버드에 합격하는 학생의 GPA는 어떻고, 이런 하버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매년 이렇게 입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통계에 기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버드 대학교는 만년 2등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밀려서 2등이 된 지 지금 대략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하버드가 넘버원이죠. 프린스턴보다는. 하버드 입시에는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Restrictive Early Action, 그리고 하나는 Regular가 있어요. 이 Restrictive Early Action은 Early Decision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REA, Restrictive Early Action을 쓰게 된다면 Early Decision을 못 씁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ED는 바인딩이 있어서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REA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도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REA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탑 대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프린스턴, 뭐 MIT, 예일 이런 대학교들이 일반적으로 REA를 제공해요. 왜 이 REA를 채택을 했느냐? 단순하죠. 합격해도 네가 우리 대학교보다 더 좋은 데를 갈 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ED를 안 해도 돼.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고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Restrictive Early Action을 통해서 지원한 지원자의 숫자와 합격률을 말씀드릴게요. REA 제도를 통해서 지원한 하버드 학생은 총 6,958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합격자의 수는 935명이에요. 그리고 합격률은 대략 13%입니다. 그렇다면은 레귤러 지원할 때는 합격률이 어떻게 될까?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총 36,372명이 지원했습니다. 합격자는 고작 1,07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2.95%예요.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귤러는 3% 대략, 그리고 Restrictive Early Action은 13%, 합격률이 크게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버드를 노리고 있다, 혹은 하버드에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Restrictive Early Action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합격률이 4배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EA를 남발해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REA를 쓰게 된다면 ED, Early Decision 제도를 쓰지 못하게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ED2가 있는 학교들은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ED2는 1월 1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REA를 통해서 합격을 했어, 하버드에. 그런데 ED2를 통해서 예를 들어 밴더빌트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밴더빌트를 가야 돼요. 왜냐? ED2는 바인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하버드의 합격률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남자 지원자는 21,730명이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 1,00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009명 중에서 등록한 학생, 실제로 하버드에 간 학생은 833명입니다. 등록률은 82.5%로 굉장히 높죠. 일반적인 대학교의 등록률은 3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는 80%가 넘기 때문에 하버드에 붙은 학생은 웬만하면 하버드에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여자 지원자 수 같은 경우는 21,600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1,000명이 합격했습니다. 1,000명 중에서 하버드를 포기한 학생은 184명입니다. 꽤 많이 좀 포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은 여전히 80%가 넘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볼 거는 인종이에요. 어떤 인종이 제일 많이 합격을 하는지 볼게요. 먼저 1등은 백인입니다. 559명이 합격을 했고요. 2등으로는 에이션입니다. 37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등으로는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4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합격을 많이 한 인종은 히스패닉입니다. 19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인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혹은 블랙, 흑인이고요. 14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SAT랑 ACT를 제출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거예요. 먼저 하버드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 SAT를 제출한 학생은 총 1,172명입니다. 71%의 학생이 SAT를 제출했고요. 반면에 743명으로 대략 45%의 학생이 하버드에 ACT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71%가 SAT를 제출했고 45%는 ACT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116%의 학생이 SAT 혹은 ACT를 제출한 건데, 이런 숫자가 말이 되느냐? 라고 하실 때 네, 말이 됩니다. 왜냐면
하버드와 같은 탑스쿨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SAT와 ACT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GPA를 볼 거예요. 어떤 GPA를 가진 학생들이 하버드에 합격하는지를 볼게요. 일단 하버드에 합격한 2009명을 대상으로 GPA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GPA 4.0 만점에 4.0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70.55%입니다. 1417명이고요. 그리고 3.75에서 3.99 사이에 있는 학생은 22.76%로 457명입니다. 그리고 3.5에서 3.74에 해당하는 학생은 4.94%고요. 99명입니다. 그리고 3.25에서 3.49에 해당하는 학생은 1.67%로 33명이고요. 3.0에서 3.24인 학생은 0.42%로 8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PA가 B도 안 되는 C급에 해당하는 학생도 하버드에 합격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합격을 합니다. GPA 2.5에서 2.99 사이에 있는 학생은 0.08%로 1.6명이고요. 그리고 2.0에서 2.49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략 0.08%로 1.6명입니다. 1.6명이란 거는 대략적인 수치이지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 더하기 1.6을 하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GPA가 3.0이 안 되는 3명의 학생은 네, 하버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GPA 2.5인데 나도 되지 않을까? 나 GPA 3.2야.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통계에는 항상 오류가 있죠.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하버드가 입학을 고려할 때 보는 것들이에요. Rigor of Secondary High School, Consider, GPA, Consider. 여기 보이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컨시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는 네, 모든 항목을 다 컨시더해요. 어떤 거에 좀 더 가중치를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비리그 대학교 혹은 탑스쿨 같은 경우는 5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많이 봐요. 어떤 걸 보냐? Rigor of Secondary High School Record, Academic GPA, Application Essay, Talent, Ability and Characters, and Personal Qualities. 이 5가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데 하버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뤄지냐면 GPA가 비록 낮아도 어떠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 사커 플레이어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GPA가 좀 낮더라도 축구로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혹은 김연아와 같이 말 그대로 피겨의 여왕 이 정도 재능이라면 네, 하버드에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탑이 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 GPA가 3.75 이상이 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그게 최소 조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는 4.0 만점에 4.0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질까요?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늦어도 이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고1이야, 고2야. 그런데 하버드 가고 싶어요. 네, 안타깝지만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만큼 좋은 대학교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맞는 대학교가 미국에는 2000개가 넘어요, 4년제가. 그런 대학교들로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맨 처음에 하버드 신입으로 입학을 못했지만은 편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격률은 신입 레귤러보다 더 처참해요. 남자 지원자는 886명 중에서 14명이 합격했고요. 여자 지원자는 661명 중에서 3명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편입을 지원한 학생은 총 1547명이었고요. 남자 14명, 여자 3명, 17명이 합격을 했고요. 합격률은 1.1%입니다. 아까 레귤러 신입으로 전할 때는 합격률이 2.95%였잖아요. 근데 편입은 1.1%니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버드는 편입으로 가는 학교는 아니고 신입으로 가는 학교가 맞다. 그리고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1 혹은 중2 때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자료는 하버드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들이고요. 대학교 입시 전략, 어떤 거를 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대학교 하나하나씩 좀 파면서 각 대학교의 성향이라든지 대학교의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도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 테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